정부 정책에서 그리고 메이커에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디젤차는 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카피셜 시유카TV의 정준환입니다. 이전 편에서 제가 디젤 차량 미래가 없다, 디젤 차량 선택하는 것은 일종의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외편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국내 1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있는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동차 업체들, 그와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협력업체들, 그리고 카센터 주요 업체들까지 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반발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디젤차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기업들이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린 뉴딜의 25조는 그린 모빌리티로 쓰여질 것이다. 그 중에는 어떤 게 있냐? 2027년에 4단계의 자율주행을 완수하겠다. 그렇게 인기가 많은 테슬라의 모델 3가 3단계. 4단계면 누워서 잠을 자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뭔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할 때 그러면 한국에 있는 업체들, 전 세계에 있는 업체들이 과연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 시간을?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겠느냐, 그리고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겠느냐. 아쉽게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LG 의기투합. 웬만해서 대기업끼리 서로 의기투합하지 않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LG에서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배터리 부분을 공급을 하는데 서로 의기투합을 했다. 네, LG는 배터리 팔아서 좋고 현대 차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터리 공급을 안정적으로 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뉴스가 나오는 거죠. 심지어는 둘이 같이 돈을 대서 합작 공장까지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안정적인 수급과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먹거리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2025년까지 9조 7천억을 전동화 사업, 전기차 사업에 쏟아붓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1조 5천억을 들여서 LG와 함께 합작 공장을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배터리 업체와 자동차를 생산하는 메이커 사이에 소위 이야기를 하는 제휴를 하고 실제로 공급 계약을 맺는 거죠.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1위인 테슬라가 파나소닉하고 LG하고 같이 힘을 잡아서 서로 계약을 했다, 약정을 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앞으로 어떻게 더 나갈 것이냐. 내가 배터리를 지금 미리 확보를 해놓는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 이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사들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 맥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LG, SK 이 전기차 관련한 주식들은 불과 몇 년 만에 자산 가치가 그리고 주식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전기차만 있습니까? 현대에서 넥소를 생산하고 있죠. 넥소는 수소차입니다. 수소차인데 전기 축이 두 개입니다. 전기차로 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수소차로 어떻게 갈 것인가. 현대차는 수소차와 전기차를 양면으로 같이 쫓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글로벌 톱3 종합 화학기업이 영국 이네오스 그룹과 글로벌 수소 생태계 확산을 위해 협력을 한다. 그래서 현대차가 수소차로 EU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기 위한 어찌 보면 전략적 제휴와 교두부를 마련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 수소 인프라 시장의 규모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장 규모처럼 현재에는 전기차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안점에서 봤을 때에는 천연 자원인 수소를 가지고 에너지화를 할 수 있는 이 시장도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런 것으로 봤었을 때 현대 기아차의 전략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한 전략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27년에는 자동차 안에서 손을 놓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것 때문에 삼성이 하만이라는 업체를 6조를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하만이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오디오 전장 부분. 전장이라는 것은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오디오들이나 아니면 전기에 어떤 컨트롤을 하거나 하는 전기 장치, 내비, 뭐 이런 신호들을 받는 거 안에서 컨트롤해주는 모듈들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대표적으로 BMW가 하만 제품을 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삼성이 첫 번째 반도체를 소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뭘 선택했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미래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두 번째가 어떤 거냐? 바로 자동차란 겁니다. 전장산업. 이 전장산업이 어떻게 크길래 그러냐? 2026년이나 27년에는 자율주행 4단계가 온다. 4단계가 오면 손을 놓고 있어도 사고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자동차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상태와 내부에서 1시간을 가든 2시간을 가든 마치 우리가 KTX 안에서 자가 궤도 위를 달릴 때 우리가 다른 무언가 핸드폰을 보거나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한 요소들을 장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커넥팅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안에서.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느냐? 현대자동차, 네이버와 손을 잡다. 현대자동차의 안에 제네시스 안에 4단계가 되었을 때 자율주행 그 안에 네이버의 컨텐츠들을 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차 안에서 검색하고 차 안에서 영화 보고 차 안에서 앉아서 얘기했던 거를 업무로 메일을 보내고 카니발에 전기차가 나왔다고 한다면 카니발 안에서 부산으로 가면서 회의하면서 그 안에서 PPT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협력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모든 현대 자동차 160만 대 한 달에 지금 기준으로 185만 대 나오는 이 차량 안에 네이버를 플랫폼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PC에 자기들의 윈도우를 장착한다고 했었을 때 미친놈이라고 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죠? 전 세계의 제1위 기업이 됐었습니다. 세상이란 이런 거죠. 앞으로 어떻게 10년 뒤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선투자를 하는 거죠. 어떠한 부분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느냐. 전기에 대한 부분, 전동화 부분, 수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안에서 레벨 4 단계가 되었을 때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현재 기름값을 줄이기 위해서 디젤차를 사야 될까요? 전기차를 사야 될까요? 이거 자체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제 논리가 좀 그럴듯한가요? 자, 그렇다면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부 정책에서 그리고 메이커에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디젤차는 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기사 한번 보실까요? 정만기 차협회장 내연기관차 퇴출, 산업존립 기반 위협한다. 내연기관차 퇴출 신중해야 친환경 발전 설비 확충 먼저. 차업계 친환경차 보급 규제 아닌 인센티브를 더한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 전기차나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어떤 거냐? 내연기관에서 휘발유나 디젤차를 주유를 하면서 내는 세금이 그 중에 일부가 지원금으로 주고 있다. 만약에 내연기관이 그리고 디젤차가 퇴출되게 된다면 그 어마무지한 세수가 없어질 텐데 그 세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인프라가 내연기관을 생산하는 생산업체가 있고 현대, 기아, 제네시스, 쌍용, 그 다음에 삼성, GM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부품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차량을 판매를 하고 있는 부품업자들, 차량을 고치는 카센터, 정비공장들, 사람들, 거기에 모든 주요업자들까지 따지고 보면 이 내연기관이나 디젤차가 퇴출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생계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럽에 있는 그 다음에 북미에 있는 나라들이나 도시들에 비해서 한국이 실제적으로 기사를 보다 더
공격적으로 쓰고 있지 못한 현실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친환경차, 전기차 이야기를 못하고, 그것이 우리 현재의 소비자들에게 인지되는 부분이 아직도 디젤차를 사야 돼요? 연비가 좋은? 아니면 친환경 보조금을 주는 전기차를 사야 돼요? 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자동차는 중고차까지 소화를 하게 되면 한 15년 정도가 되는데요. 2027년도에 세대가 바뀌었을 때 현재의 내연기관과 그린 모빌리티, 전동이거나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인 이 차량이 어떻게 출고가 되느냐, 거의 50대 50 이상으로 출고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2021년에 제네시스에서 EG80이 나와서 런칭을 하는 것처럼 천천히 라인업이 보강되고 모델이 바뀌고 디자인이 바뀌고 다음 세대 차량이 나오면서 변경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품 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제반 업체들도 결국은 변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왜 디젤이 안 되는지 4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국내에서. 당장 볼 때 디젤차가 연비가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힘도 좋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은 테슬라를 탔던, 그리고 이미 전기차를 탔던 많은 얼리 어답터를 통해서 검증이 됐습니다. 디젤차보다 전기차가 훨씬 더 출력과 토크가 높다는 것은 자동차 재원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SUV를 디젤차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QM6가 이미 보여주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SUV 차종 중에 소렌토 그리고 투싼이 1.6 하이브리드가 디젤차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디젤차가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유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디젤차 더 이상 환상은 없다. 디젤차 이제 포기해도 될 시점이다. 국내에 여러 가지 방향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 편에서는 실제로 그러면 디젤차를 탔었을 때 전기차나 전동차에 비해서 어떠한 가치 기준이 있는가? 내가 그리고 신차로 샀었을 때, 그리고 5년 뒤나 7년 뒤에 내가 중고차로 판매를 했었을 때 어떻게 경제적 가치가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포캐스팅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동차 이야기, 카피셜, 디젤차 더 이상 답은 아니다. 디젤차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국내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유카TV 정진환이었습니다.